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에서 채용팀장을 맡고 있는 오택이라고 합니다. 1988에 기사로 나왔었죠. 이름이 태가였습니다, 태가. 그래가지고 올 한 해 좀 핫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2015년도에 저희 신입직원들 뽑았던 친구들인데요. 봉사활동, 그 다음에 연말 되면 부점장들을 다 모아놓고 일산에서 크게 한번 행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노래도 좀 하고 합창도 좀 하고 있고요. 행군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발대식을 하고 혹시나 행군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남녀 이렇게 짝을 좀 줘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조금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조금 힘이 되어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짝을 줘주는데 사랑이 꼽힙니다. 그래서 아주 저 행사를 계속 해야 될지 그러고 있고요. 저희 목차는 넘어가고요. 대학생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중 금융권 1위 10년 연속이죠. 너무 고맙습니다. 대학생들이 저희 KB국민은행을 사랑해 주시고 해서 저희 10년간 일하고 싶은 기업 금융권 1위가 됐는데요. 이 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취업을 할 때, 기업을 선택할 때 어떤 보수 그리고 이제 어떤 복지 부분들도 분명히 보실 거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일한 만큼 내가 그 기업에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지 부분들도 진짜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조금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좀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의견을 우리 이제 본점으로 넣거나 현장에서 의견을 넣었을 때 이게 고객 및 기업의 어떤 조직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좋은 이야기다 그러면 그런 결정되는 라인들이 조금 신속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행장님들 임원들이 좀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 안에는 어떤 최근에 채용 트렌드에 나오고 있는 스펙 초월한 그 임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KB국민은행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시고 나중에 혹시 기업을 선택할 때 저런 부분들로 생각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이미지 취업 선호도 금융권 1위 감사합니다. 수상 실적은 저희 이제 은행 상 받은 거 이제 좀 자랑을 하는 건데요. 8월에 뭐가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좋죠. 일하기 좋은 기업. 금융권 근데 넉넉하진 않습니다. 금융권이 대학생들이 이제 회사를 입행을 선택할 때 보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가져요. 니네 오케이 보수나 복지 너희 참 좋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실적 부분에 대한 그 부담감들은 좀 갖고 있어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그냥 월급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게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한다면 그게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목표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 성취하는 그리고 보상받는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 국민은행에 입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들어와서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고 그때 승실대에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얘기하더니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은행 자랑입니다. 영업점 많고 자본력 좋고 온라인 채널 많고 은행 망하지 않으니 입행해서 우리 KB의 미래를 잘 이어가라는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직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취업 설명회를 할 때 조직도를 꼭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나 면접 볼 때 너무 하나에 딱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WN 사업부나 PB 사업부에 가서 고액자산가들의 어떤 자산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또는 퇴직연금 담당자 가서 퇴직연금의 전문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여신, 기업여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너무 꼭 그 하나만 하겠다라고 딱 들어오면 채용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 부서나 영업점이나 그런 데에서 근무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입 직원들을 뽑는다면 영업점 근무를 3년간 합니다. 그 다음에 IT는 6개월에서 1년, 그 다음에 전문직은
6개월 또는 1년.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적 경험을 갖고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문제점이나 고객의 소리나 직원들의 소리를 가지고 나는 이쪽 분야, 개인 여신, 기업 여신, WM, 퇴직연금 여러 분야에서 나 이쪽 분야가 좀 맞는다 그러면 그쪽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시면 현장에서 생활을 잘했던 직원이면 저희가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니까 어디 기업을 처음에 들어갈 때 물론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가예요. 변호사,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 현장에서 느껴보시고 그 현장에서 나랑 적성이 맞는 분야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트렌드 있죠. 이게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하고 취업을 담당하고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팀하고의 어떤 괴리감들이 또 있어요. 항상 채용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끝없는 의구심 그리고 끝없는 질문들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동료와 협력하고 동료 및 조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어떤 요구되는 역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소통과 협업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이죠.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한 10분의 1 이상의 자기소개서 내용들은 어떤 게 들어오냐면 저는 학교 시절 아니면 무슨 과 활동 시절에 옆에 있는 그 학우들과 소통을 잘하고 어떤 문제 발생 시 협력을 잘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왔습니다. 이런 식의 단어에 열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단어적인 열거를 할 때 저희랑 공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자기소개서를 쓰면 나 혼자 모범 답안이듯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나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분들이나 교수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보세요. 내가 이쪽에서 줬던 문제, 자소서의 항목이 이건데 이렇게 썼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공감 갈 수 있는 이야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기업에 나를 맞춘 이 틀을 가지고 들어오면 색깔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금융권 취업 설명회를 저번 주에 다 모여서 한번 했는데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금융권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금융에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 금융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나는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이런 게 부담스럽고 싫어. 그러면 금융에 오시면 안 돼요. 금융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하고 이런 게 편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친근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펙 같은 거 뭐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대면 활동 많이 해보라고 해요. 대면.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여기까지 오신다고 오늘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 비 온다고 오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할 때 그런 게 불편하고 싫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대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면접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얼굴이 두꺼워져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색깔,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나의 개성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기업에서 요구하는 틀만 가지고 나를 갖고 들어오면 면접 시장에서 간단한 질문합니다.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저는 소통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특기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셔요. 그 다음에 협업이라고 하죠. 협업. 협업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협업이라는 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직원도 힘들다고 옆 직원 한번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 아닌 고객이 힘든 거,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옆 직원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 갖고 해결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협업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인 자소서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경험 이야기를 쓰라고 해요. 저 뒤에 보니까 아까 질문, 예상 질문지에 하나 있는데 저는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없겠어요? 어떤 내용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너무 화려한 스펙들, 뭐 회의에서 그 다음에 어떤 큰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내 이야기가 없는 건데, 그래서 가끔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저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저는 통계학을 2번 빵꾸 났습니다. F. 근데 통계학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까짓 게 뭔지 한번 해보려고 삼수강에서 빗불을 맞았다. 근데 그 과정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다 모으면 돼요. 학교 생활할 때, 아니면 과 생활할 때, 아니면 동아리 활동할 때. 그리고 다른 어떤 봉사활동 이야기는 요즘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그 봉사활동 안에 다른 특별한 이야기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금융권 지원을 하면 서류 중에 2만 명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음에 보고 싶다. 자기소개서 이렇게 썼는지 이 친구 진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친구를 뽑고 싶어요.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트렌드 변화는 전공 불문. 이거 믿으셔도 돼요. 금융권은. 인문학, 통계학, 아무거나 전공 관련 없습니다. 지방 관련 없습니다. 고객들하고 잘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현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뽑으니까 저런 스펙들 다 초월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지원자 여러분들들이 저희 현장에 있는 저희들보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은 더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목표하고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뱅크 비전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해외 어디 진출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그 해외에서 어떤 어학이든 아니면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어학이든 아니면 그 나라에서 어떤 활동했던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좀 보고 싶겠죠. 비전이나 미션 안에 맞아 들어가는 인재가 있다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KB의 핵심 가치는 고객 지향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모든 과정에서 저런 인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재. 그렇죠. 아까 이제 고객과의 소통, 직원과의 협업,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 근데 우리가 간혹 이런 경우 있죠. 옆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그 동료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거는 업무나 규정이나 지침에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건 고객이나 기업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고객님, 지금 현재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본점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좋죠. 그런 사람들 좀 뽑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사례들을 많이 담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채용이죠, 채용. 금융권은 채용이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그 다음에 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시험을 보는 데는 IBK와 저희 당행이 있고요. 필기 시험의 수준은 그렇게 따로 공부할 건 아니고요. 저희 국민은행은 KB금융경영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금융권에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거기다 많이 담았으니까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키워드 하나라도 더 쓰실 수 있도록 논술 문제를 기출할 겁니다. 그다음 서류 전형은
금융권 대동소에 거의 비슷하게 한 2만 명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300명 지원하면 10배수, 3,000명 뽑죠. 19,000명 떨어져요. 19,000명. 그러면 그 안에 10배수 안에 들어가려면 나의 이야기를 잘 써야 돼요.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고마운 지원자들은 사진, 헬멧 이렇게 딱 쓰고 찍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웃던데 오늘은 차분하네요. 아주. 헬멧,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은행인데 뭐 신한은행, 월이은행, IBK은행 뭐 이렇게 조금 저희를 혼동스럽게 하시는 분들. 백지 가끔 있습니다. 백지. 니네가 진짜 이만장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백지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봅니다. 다. 그래서 이 내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을 해서 저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친구 한번 보고 싶을 것 같다. 너 같은 이야기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간결하게, 진솔하게 쓰시고요.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KB국민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찍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자소서 들어간 항목이에요. 차차차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네. 어려워요? 귀하를 소개해 주십시오. 200자 내지 300자. 귀하의 경험은 소개하고 싶은 경험.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채용해야 하는 이유. 목표를 정하고 노력한 경험.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만 보면 그 전날 밤을 샜습니다. 쓰면 이게 왜 궁금하죠? 궁금증을 좀 유발시켜야 돼요. 저희를. 이 친구.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바꿨던 게 뭐냐면 과거에는 논술, 기획, 그 다음에 면접 시에는 토론, 세일즈, 인성 면접을 봤어요. 근데 논술과 기획을 보니까 기획의 점수가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획을 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획은 뺄 거예요. 면접 시간에 논술 및 세일즈 인성 면접을 보다 보니까 인성 면접과 논술과 세일즈 면접의 값이 틀려요. 그래서 작년에 토론 면접과 세일즈 면접을 뺐어요. 왜 그럴까요? 말 잘하는 사람들 뽑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은. 면접에 딱 들어가면 지원자들과 저희들과의 괴리가 뭐냐면 지원자들은 면접을 잘 봤다는 친구들이 우리 KB국민은행 아니라 다른 금융권 예상 면접 질문지 다 돌죠, 지금. 그 수준에서 나가요. 그 수준에서 내가 준비했던 답변을 잘 암기된 이야기를 하면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암기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거거든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할 땐 심각하고 웃을 땐 좀 웃고 반응할 땐 좀 반응하고 그런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뽑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토론과 세일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성 관련된 쉬운 질문들만 할 거고요. 저희 국민은행의 또 특색은 뭐냐면 면접 시 경제 용어, 단편적인 경제 용어, 그리고 어떤 금융 상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하나도. 그냥 인성에 관련되는 것만 묻습니다. 간단한 장점이 뭐예요? 이런 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식사는 뭐 하고 오셨어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일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한두 개 이제 돌발 질문처럼 조금 답이 없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툭 던지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면 그런 괴리감들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면접 저녁 때 넘어가겠습니다. 면접 딱 들어오면 표정 봅니다, 표정.
이 사람이 현장 가면 사람들하고 잘 친근하게 지낼 수 있을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어떤 표정, 그냥 계속 웃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지원자들은 면접시 들어가면 50분 동안 웃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죠. 보는 저희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반응 좀 해요. 오늘 화이팅들 좀 하시고 이야기들 하는 시간들이니까. 그래서 얼굴 표정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옆 지원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제 또 보죠. 내가 질문을 받았는데 내 질문이 딱 끝났어요. 이러고 있어요. 50분 동안.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좋았거든요. 왜 옆 지원자 얘기할 때는 이러고 있지? 좀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옆 지원자가 뭐 얘기해요. 과하죠. 면접은 이렇게 편안하게 내 이야기,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을 보여주는 시간이니까 너무 이렇게 잘 포장해서 갖고 오세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면접은 들어오시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오세요. 모의 면접. 어떻게 하냐면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분들 보죠. 근데 거의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고. 그리고 이제 더 긴장이 돼요, 50분 동안. 계속 닦아요. 심란하신 분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 남자 지원자, 여성 지원자분들은 면접 시 태도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잘 갖춰서 오시는 게 좋고요. 태도적인 불량인 분들은 중간이 없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무조건. 태도적인 불량은. 오늘 너무 긴장하셨는데 오늘 오시는데 어땠어요? 괜찮은데요? 태도적인 불량. 대화를 못할 사람들이에요. 다 탈락입니다. 그리고 인사나 제스처는 그냥 밝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복장은 요즘 지나가시면 다 알죠. 저 사람 면접 보러 간다는 거. 그렇게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단정한 슈트나 단정한 거 입고 오셔가지고 면접 보시면 되고, 너무 과한 거는 조금 힘듭니다. 빨간 머리. 빨간 머리 어때요? 새빨간 머리.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면접이요. 야, 개성 있고 좋잖아. 난 너무 싫어. 그럼 이 친구 떨어집니다. 면접은 1차, 2차, 최소 4명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뽑혀요. 근데 누구 하나가 싫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험은 하지 마세요. 면접은 모험을 하는 장소가 아니야. 니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막 이렇게 모험을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일상적인 거, 그 다음에 볼 때 단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갖고 오시면 되고, 이렇게 머리, 요즘 이제 모이칸 머리처럼 오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남자분들. 근데 조금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조금. 싫으면 그날 하루만 좀 2대8 한번 해보시고, 막 삐죽삐죽 세우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인상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편안하게 하려고 오면, 아까 대면 활동 많이 해보라고 했죠? 그런 거 많이 해봐야 돼요. 목소리. 통상적인 우리 대화는 이 정도 간격에서 하죠. 한 30cm 정도에서 하지 않아요? 한 10cm에서 하세요? 한 30cm 정도에서 하죠. 그렇죠? 이 층도 들리죠? 네. 근데 면접은 한 3m, 2m 떨어져요. 그럼 평상시 내가 대화하는 목소리로 하면 면접위원한테 내 목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평상시 이야기하는 톤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사람 뽑을 거예요. 이런 사람. 좋죠? 좋아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 좀 해줘봐요. 좋아요?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모여 계시는 분들께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에 꼭 취업에 성공하셔가지고 좋은 금융인 또는 직장인들이 됐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선배님께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소서 쓸 내용이 없어요. 지원해야 하나요? 이성환 님이 보내주셨고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0137입니다. 우리 자소서 이제 지원해도 되죠? 지원해도 돼요. 지원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간결하고 진솔하게 전달을 하라고 하죠. 면접 때 다 검증해요. 면접 때.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진솔하고 간절한 이야기들을 자소서에 잘 담으세요. 너무 거창한 이야기들 말고. 그러면 될 거고, 지원해서 면접 시간에 오면 이제 얼굴이 이제 빨개지기 시작하죠.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입사 후 거주지 주변으로 배치받게 될 가능성이 높나요? 김정현 님이 보내주셨고요. 3955번호를 쓰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채용의 규모든 잡을 때 그 지역에 배치 가능한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인원이 빠진 부분들의 어떤 채용 인원들을 이제 넣고 있는데요. 가급적 그 거주지 인근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지 않을 거예요. 간혹 저희는 이제 1시간 반 넘으면 이제 고충이라고 합니다. 고충. 자기 신고서에서 막 쓰죠. 나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출퇴근 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한 분야로만 깊게 판 경험을 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 둘 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분야에 어떤 깊게 판 경험이 있다면 진짜 전문가스럽게 갖고 들어와서 우리 면접위원들을 이겨야 돼요. 이거에 대한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은행 아까 어떻다고 했어요? 어떤 경제용어 그리고 금융상품 안 물어본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들어와서 배우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진짜 자신이 있다면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조금 안다고 이렇게 좀 건들려고 했다가는 많이 혼날 수 있으니까 아예 안 건들거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는 사람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는 있어요. 학습도 잘해요. 그런 부분들로 오시는 것들이 더 좋을 거. 금융권은 사람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저희 국민은행뿐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확신을 주면 발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면접 시 면접관 분들이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실 때 말할 수 있는 꿀팁이나 방향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면접 50분 정도 보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라고 한 20초 정도 시간들을 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하면 이렇게 번쩍 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드시는 경우들도 있으면 뭐 순차적으로 합니다. 1번 지원자 먼저 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적극성을 보이시는 것도 좋고요. 조금 임팩 있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10초나 20초 사이니까 2014년도 하반기 때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는 KB 국민은행 별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진하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때 한번 짠했어.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임팩 있게 나를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단어나 이렇게 조금 딱 해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나요? 네, 감사합니다.